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햇살이 뜨겁다고 느낄 만큼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장마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34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내일부터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좀 떨어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더위도 소중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느긋해질 거예요. 생방송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홍보 나선 이어, 이런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민생 투어 또 소득 주도 성장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우고 민생 경제를 최우선하는 유능한 정당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잘못된 경제 기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 홍보탄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주 부산, 경남, 울산을 시작으로 해서 민생 투어를 다니면서 경제정책 간담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를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지우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각 지역에서 경제 노동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 주도 성장 이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도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실체가 없는 소득 주도 성장론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이미 소득 주도 성장은 실체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면서 경제 파탄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스jak쇼 두 번째 순서입니다. 한미 공동 군사훈련 줄줄이 연기,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앞두고 올 하반기 한반도에서 벌일 예정이었던 공동 군사훈련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또 한국군 단독 지휘소 훈련 태극 연습을 일시 중단키로 한 데 이어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추가로 유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조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양국의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선의에 따라서 생산적인 협의를 지속한다면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성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맹인 한국과의 협조 아래 을지 프리덤 가든 훈련, 그리고 다음 달부터 석 달간 계획이던 2개의 훈련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 협상 카운터 파트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착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북, 아베, 러브콜의 배상 먼저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주 논평에서 일본이 격변하는 현실에 따라 서려면은 과거 죄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과거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들에게 철저히 배상하는 것만이 일본이 살 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과거 죄악이라든가 국가적 책임 이런 표현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의사를 적극 밝히자 북한이 식민 지배 배상 책임을 강조하면서 공개적으로 청구서를 내민 것인데요.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100억에서 3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11조에서 33조 원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배상액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 공세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대북 배상 문제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6월 한미 미북 정상회담에서 잇따라 나온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북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한중일 3국이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협력 투자 형식의 지원을 구상하는 한중과 달리 일본은 전후 배상금 명목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미얀마라든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대일 청구권을 통해서 1954년부터 1959년 사이에 배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엊그제 별세한 김종필 전 총리가 주축이 돼서 1965년 경제협력기금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죠. 북한은 1990년대 북일 수교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과 배상 문제를 논의했지만은 결국 수교는 무산됐고 당시 100억 달러 합의금 자체도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뉴스 악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남북은 지난주 적십자 회담을 열고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으로서 2015년 10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상봉행사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고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씩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뉴스를 보니까 이미 컴퓨터로 대상자 조회 추첨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나요? 이에 따라 생사 확인 의뢰서는 7월 3일까지, 회보서는 7월 25일까지, 최종 명단은 8월 4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남측은 선발대를 상봉 시작 5일 전에 금강산에 파견해서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고, 상봉 장소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보수를 위해서 우리 측이 시설 점검단을 내일 모레 27일까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 코너입니다. 먼저 북, 자신들이 밀리는 군사 분야부터 각계 격파.
두 번째, 한미 소규모 해병대 훈련까지 중단. 이어서 마지막 삼김, 역사 속에 잠들다. 삼김은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엊그제 별세한 김종필, 이런 정치적인 큰 인물이 역사 속에 잠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밤샘 게임, 청소년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19만 명. 인터넷 게임 같은 것도 지나치게 빠져 있으면은 정신진화론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미 8군의 한국식 부사령관 신설, 김태엽 준장. 이어서 국내 체류 난민 어느새 3만 5천 명. 유럽을 시작으로 발생되고 있는 난민이 우리나라, 지금 제주에도 꽤 많은 난민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는 있지만은 나라마다의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종부세 최대 35만 명이 1조 3천억 더 낸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뉴스 섹쇼 다섯 번째 순서,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나희덕 시인의 숲에 관한 기억이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내게 왔던가? 오기는 왔던가? 마른 흙을 일으키는 빗방울처럼, 빗물 고인 웅덩이처럼, 젖은 나비 날개처럼 숲을 향해 너와 나란히 걸었던가? 꽃 그늘에서 입을 맞췄던가? 우리의 열기로 숲은 좀 더 붉어졌던가? 그때 너는 들었는지 수천 마리 벌들이 일제히 날개 터는 소리를, 그 황홀한 소음을 무엇라 불러야 할까? 사랑은 소음이라고 네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던가? 그 숲이 있기는 있었던가? 그런데 웅웅거리던 벌들은 다 어디로 갔지? 꽃들은, 너는 어디에 있지? 나는 아직 나에게 돌아오지 못했는데. 숲은 고요한 게 아니라 황홀한 소음을 내고 있다. 역시 시인의 감각이죠. 고요한 숲이 아니라 황홀한 소음이 많은 얘기를 들려준다는 그런 주제. 오늘은 나희덕 시인의 숲에 관한 기억, 시의 언덕길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금리 5% 육박,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대에 육박하면서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도 대부분 대출 이후에 3년에서 5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으로 돈을 빌리는데 그 이후에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이들의 대출 만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이들이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대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서울시가 경전철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민자 방식의 사업이 난항을 겪자 일부 사업을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북 격차 없는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경전철 건설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획일적인 민자 방식에서 탈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이 교통 낙후 지역 노선에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 실행력과 추진력을 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방안은 서울시가 5년 단위로 짜는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 2차 계획에 담아서 오는 8월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에 발표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 1차 계획에서 서울 내에 10개 경전철 노선을 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은 신림선 하나뿐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셋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고 왕십리 상계를 잇는 동북선은 민간 투자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북선이 개통이 되면 노원구 중계동에서 왕십리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46분에서 2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위례선 마천역에서 복정역 사이죠. 또 위례 신사선, 위례에서 신사, 또 서부선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은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난곡선 보라매 공원에서 난항동, 난향동입니다. 면목선 청량리에서 신내동, 목동선 신월동에서 당산역, 우이신설역 연장선 등 4개 노선은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시작시죠.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하루에도 시시각각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주어지는 초고속 정보화 세상에 살고 있죠. 이런 정보화 시대를 살리면은 역시 메모하는 습관이 나에게 필요한 분야의 정보나 지식이나 관련 상식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론인이자 시인인 저도 둘째 가라면은 서운해야 할 메모광입니다. 그런데 한 신문을 보다가 이런 그 메모 노트를 내용에 따라서 무려 5권씩 분류해 기록해두는 사람 얘기가 있어서 제가 기가 좀 죽었습니다. 이분은 그날 처리한 일을 쓰는 업무 노트, 또 읽은 책의 좋은 내용을 옮겨 적는 독서 노트 외에 5권의 메모 노트를 갖고 꾸준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 생각인데요. 메모광인 제가 기가 좀 죽은 것은 다른 건 좀 이분하고 비슷한데 바로 하루의 잘못을 돌아보고 적는 반성 노트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사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반성의 시간을 갖더라도 그것을 또 반성 노트를 마련하고 적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부터 저도 반성 노트를 조금씩 작성해 갈 타정입니다. 생방송 뉴스작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